네, 안녕하십니까. 정봉자입니다. 날씨가 아주 덥습니다. 좋긴 한데 더운데, 오늘 같은 날은 산 같은 데 가면 좋죠. 나이가 어릴 때는 물이 좋더니, 나이가 좀 들면 산이 좋더라고요. 물은 조금 나이가 드니까 좀 별로 이렇게 안 좋아지던데, 뭐 구독자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요즘에 그 우파 유튜버들 에 대해서 이제 많은 영상들, 특히 좌파 진영이라든지 또는 중도층들이 그 우파 유튜버에 대해서 좀 약간 비아냥거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좀 약간 넌센스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좀 많이 하잖아요. 우파 유튜버들 좀, 생각 없는 사람들. 또는 약간 좀 과격한 사람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해서, 좌우 간의 어떤 그 갈라치기가 이제 거의 극에 달아 있는데,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정착이 좀 될 거라고 봅니다. 사실 저는 정착을 전공한 입장에서 봤을 때,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정치적으로 되게 정치든 뭐든 다 선진국인데 미국이 미국 정치를 보면 그렇게 한국 정치보다 그렇게 민주적인가? 이런 생각을 한 20년 전부터 했어요, 솔직히. 20년 전부터. 왜냐면 한국은 뭔가 이게 타협이 되는 것 같고 예전에 뭔가 이렇게 좀 어떻게 얼기설기 이렇게 해서 오잖아요. 근데 미국은 항상 싸워. 미국 정치가 싸운 지 되게 오래됐습니다. 거의 죽기 살기로 싸운 지가 20년 다 됐어요. 근데 한국은 보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군사 정부 때도 그렇고, 3, 4, 5 공화국을 가면서도 그렇고, 사실 정치가 이렇게 극렬한 대립을 보였다기보다는 그냥 한쪽이 럽사이드하게 이제 조용했었고, 또, 민주화가 됐다고 해도, 그렇게 이렇게 약간 좀 타협하면서, 그렇게 왔었는데, 이제 근래 대통령 탄핵이 되고 이러면서부터 이제 사실 약간 우리나라도 미국 정치처럼 이제 극렬하게 대립을 하게 된 거죠. 이거는 정치학 전공자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정치적으로 소위 얘기해서 이제 먹고 살 만한 나라일수록 원래 극렬하게 대립하는 게 맞아요. 프랑스도 엄청나게 극렬하게 대립하지 않습니까? 막 폭동 일으키고 막 불태우고 그런 거에 비하면 한국은 엄청나게 질서 정연한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조용한 게 정치적 후진국인 거예요. 조용한 게. 그러니까 일본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게 정치적 후진국인 거고, 중국이 민주화 될 뻔했던 게 이제 천안문 사태지 않습니까? 그 천안문 사태가 오히려 만약에 그게 잘 만약에 이제 풀리고, 그로써 중국 공산당이 뭔가 약간 좀 그럴 리는 없겠지만 아무튼 공산당이 집권하면서도 뭔가 민의가 전달되고 그러면서 뭔가 어떻게 보면 다양성이 존중되는 어떤 그런 공산주의가 만약에 됐다고 한다면은 아마 지금처럼 이렇게 중국이 시진핑의 독재에 의해서 저런 식으로 이렇게 몰락하고 있는 이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대립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못 겪은 거를 중국은 89년도 천안문 사태 때 이미 그거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우리 촛불 시위 정도까지 수준이었죠. 그러니까 사실 87년도 6월 항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게 학생들만 했었어. 이렇게 일반 시민들이 뭘 하고 이런 거 상황은 아니었다고. 학생들만. 저도 몰랐어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때 전 대학생들이 나쁜 놈들인 줄 알았어요. 반체제 인사들이라고 생각했고, 지금도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그 학생들의 시위가 그게 순수했었나에 대해서 지금은 거의 확정적으로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운동권 정치인들 하는 꼬라지 보면은 김민석이니 우상호네 이 엄청난 운동권 정치인들의 그 말도 안 되는 무능함과 그리고 그 사람들의 소위 얘기해서 겉과 속이 다른 이중성,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진짜 뭔가 제대로 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사실은 누구였다? 오공화국의 전두환 같은 사람들이었구나. 노태우 같은 사람들이었구나. 노태우는 노태우부터가 뭔가 좀 엉성해진 것 같고, 김영삼 때 개판되고,
그러니까 김영삼을 우리가 우파로 이게 인정을 해야 되는 건지는 저는 솔직히 부정적인데, 제가 이게 우파 유튜버를 하는 것 부분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대목이 김영삼입니다. 사실은. 저희 집안 내력들은 김영삼을 거의 욕을 하지만 또 이 영상에서 김영삼을 욕을 하기에는 김영삼 또 뭐 어쨌든 신한국당 뭐 총재도 하고 어쨌든 결국 이제 민자당의 뭐 대통령이 됐으니까 뭐 할 말은 없는데 아무튼 그때부터가 이제 뭔가 약간 우파의 색깔이 없어지고 뭐 운동권의 색깔이 이제 입혀지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우파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뭔가 타협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우파는 그냥 우파로 그냥 있어야 돼요. 마치 트럼프가 뭔가의 타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안 하는 이유가 트럼프가 생각하는 선은 뭐냐면요. 그냥 우파 그 자체야. 우파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공화당에서도 트럼프에 대해서 되게 막 반기를 들었던 건 뭐냐면 너무 야, 너 좋긴 좋은데 야, 그런 곳이 과연 우리나라 미국 정치에서 그게 그렇게 얘기하다가는 큰일 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던 사람들이 많고 또 미국 공화당도 점점 타협을 해왔거든. 예, 부시 행정부 때도 그 레이건 때부터 시작해서 쭉쭉쭉 이게 타협을 해왔던 건데 그 우파가 갖고 있는 그 자유주의, 그러니까 핵심이 자유주의예요. 핵심이 자유. 그러니까 우리가 5공화국이라든지 박정희 시절이 자유가 없었던 게 아니야. 박정희라든지 5공화국은 자유를 침해하는 그런 공산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되게 단호하고 아주 무자비했지만 일반 시민들이 자유를 누리는 거에 대해서는 완전히 보장을 했다는 얘기죠. 일반 시민한테 함부로 세금을 걷는다든지 또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해서 물가가 오르게끔 한다든지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한테 제일 안 좋은 게 두 가지잖아요. 물가랑 세금이야. 물가하고 세금만 없으면 일반 시민들이 자유를 저촉받을 일이 뭐가 있어요? 뭐 소위 얘기해서 통행금지 이런 거? 이거 밤에 잠자야지 뭐해. 12시 넘어가지고 이거 돌아다니는 거 이거 좀 막는 거는 모든 국민들의 그냥 함의라고 생각하면 돼, 함의. 예. 그것도 공산주의자들이 밤에 돌아다닐까봐, 간첩들이 돌아다닐까봐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특수성 때문에 그런 거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뭐 통금 이런 게 없는 게 낫죠. 이런 게 없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나이가 돼서 생각을 해보니까 3, 4, 5공화국 때 그때의 어떤 그 무자비함과 그런 어떤 공포 정치는 일반 시민이라든지 국민을 향한 것이 아니라 반체제 인사들, 체제를 전복하려는 단체들, 공산주의자들을 위했던 거구나라는 생각이 이제야 이제 어떻게 보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면서 갑자기 이제 우파들이 유튜버를 하는데 그게 이제 소위 얘기해서 그냥 완전히 그냥 날로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이 다른 사람들, 일반 그 JTBC라든지 MBC라든지 이렇게 좀 좌경화에 이미 물들어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불편한 거지. 불편한 거야. 왜? 지들 욕을 하는 거니까. 자기들 욕을 하는 거니까. 자기들이 자꾸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한테 자꾸 뭐 이래라 저래라 자꾸 시키고, 뭔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자꾸 시민들을 계도하려고 하고, 우파 정부는요, 시민을 계도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놔둬. 그리고 옳고 그름만 판단해주고,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 사이에서 경쟁이 일어나는 사람들 중에서 경쟁에서 이긴 사람들이 그냥 그 사람들이 대접받게끔만 해주면 모든 게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잖아. 근데 그거를 자꾸 이제 막으려고 하고, 자꾸 뭐 잘난 사람들을 못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하고, 그리고 시민들한테 자꾸 뭐 해라 마라 자꾸 이게 시키는 거. 이런 걸 막 하고 있고, 김어준이고, JTBC고, MBC고, 한겨레고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파 정부에서 야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그거 자꾸 왜 시민들한테 자꾸 이래라 저래라야 라고 하니까 이제 얘네들이 기분이 나쁜 거야. 왜 지들이 권력이 되고 싶으니까. 이 좌파 정부가 되면은 뭐가 문제냐면요, 이래라 저래라 하는 놈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야. 이 우파 유튜버를 제가 우파 유튜버 보면서 제가 다른 우파 유튜버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자꾸 우파의 핵심을 얘기를 안 해주는 것 같아. 그냥 너무 이재명 공산주의 뭐 이런 얘기만 하지 왜 우파 정부가 필요한지 그리고 우파 정권이 어떤 걸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자꾸 안 해주고 그거 정도 얘기해주는 사람이 저는 그라운드 C 정도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나머지들은 그냥
그냥 아예 핵심이 없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우파 정부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시민의 자유를 그냥 오롯이 보장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책임도 네가 져라. 잘못도 네가 했으면 네가 책임지고 이게 가라. 누가 얘한테 자꾸 뭐라 그러지 마라. 신문이라고 그래서 자꾸 너한테 뭐라 그러지 말고 방송이라고 해서 뭐라 그러지 마. 너희들은 그냥 교양방송이나 해. 뭐 방송할 거 없으면 딴 거라 하든지 아니면 뭐 진짜 나 홀로 산다 그런 거 하는데 좀 문화적으로 좀 고양될 만한 걸 좀 하자. 뭐 이런 느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파 정부 때는 방송도 좀 약간 정갈했던 게 뭐냐면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거기까지 얘기하려면 끝이 없으니까요. 제가 이제 일단 아무튼 우파 유튜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약간 좀 개념 정립이 좀 필요하겠다. 우파 정당이 왜 들어서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한지를 좀 더더욱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정확한 것은 무조건 자유예요. 근데 윤 대통령이 그 자유란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을 방송이 너무 안 해줬어. 방송과 언론이 자유라는 게 뭘까? 시민의 자유라는 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자꾸 안 해주고 그냥 정부만 얘기하고 언론들은 아무런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고 또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우파 유튜버들도 거기서 윤 대통령이 자유라는 게 뭘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파 정부가 얘기한 자유가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정의사회 구현에서 오공화국 때 얘기했던 정의사회 구현 정의가 뭔가 이런 얘기를 정확히 해줘야 되는데 너무 TV가 방송만 틀어보면 다 그냥 먹고 맨날 먹방이고 애들 병신 만드는 게 방송이야. 어떻게 보면 진정한 어떤 시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방송은 없어요. 그런 거를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거 하면 이제 국민들이 너무 똑똑해질까봐 좌파 정부들이 안 하는 거지. 그게 문제인 겁니다. 제가 정말 늘 말씀드리지만 우파는 모두가 다 지식인이 되길 바라고 모두가 다 잘 살길 바라는 게 우파고 좌파는 우리만 지식인이 되길 바라고 우리만 잘 사는 게 좋은 게 좌파다. 이걸 딱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면 되는데 그걸 설명을 못하니까 자꾸 시민들이나 종도들이 뭐 작용화되면은 뭔가 약간 뽀송뽀송한 것 같고, 뭐가 오히려 좌파들이 더 지식인인 것 같고, 우파는 뭐 군인 독재에서 몽둥이로 때려 죽이는 거 뭐 그런 것 같고, 자꾸 그런 식으로 잘못되게 이게 얘기가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뭐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잖아. 트럼프가 시민들한테 무슨 공권력을 행사해요. 먼저 물리력으로 좀 폭동을 일으키는 데가 시민이잖아. 그걸 당연히 제압을 해야지. 그런 거 안 하고 가면 놔두면 그거 어떻게 돼, 그게? 응? 저는 제가 이제 썸네일에서 얘기를 했지만, 트럼프 같은 전투력 최강인 우파가 이제 어디 있느냐. 이게 왜 중요하냐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요. 우파의 지향제의 본질을 처음부터 끝까지 일목요연하게 설명할 수 있으려면 최대한 본인 스스로가 매우 전투력이 강해야 된다는 얘기야. 왜? 내가 처음 시작해서 끝까지 말을 하지 못하게끔 계속 태클이 들어오니까. 계속. 그리고 그 태클 중에 하나는 뭐 예를 들면 개인의 어떤 신상에 대한 어떤 비난 또는 너 왜 여자 문제, 돈 문제, 여러 가지. 계속, 트럼프도 막 계속 들어오잖아요. 너나 똑바로 해라 하면서부터 시작해서. 여자 누구 어쩌고 이런 얘기 계속 하잖아. 소송도 장난이 아니고 일반인들이 그 정도 트럼프 정도의 소송을 받고 트럼프 정도의 비난을 받으면 참아낼 수 있을까요? 일단 견뎌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미국도 우리나라만큼의 좌파 언론들이 많잖아. 그 미국 좌파 언론들도 되게 지적으로 보이는 좌파 언론들이잖아. CNN이라든지 이런 거 뉴스위크인가 이런 데 하고 그러니까 뉴욕타임즈 이런데. 그러니까 이런 데가 마치 우리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뉴욕타임즈면 되게 권위 있는 데 아니야? 그리고 CNN이면 대부분 다 맞겠지.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CNN하고 뉴욕타임즈 이런 데가 트럼프랑 욕을 하니까 그래 트럼프는 나쁜 놈이구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사람 하나 병신 만드는 거 시간 문제라는 얘기가 우리나라 말이 있잖아. 사람 하나 병신 만드는 거 진짜 시간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 비난과 이 어떤 이 지적질과 이 어떤 뭐랄까요? 계속 이게 찾아내는 거, 그걸 찾아내는 걸 버텨낼 수 있는 그런
최강 우파, 전투력 최강인 사람이 누가 어디 있을까? 응? 저는 그게 정말 우리 우파 리더의 핵심인 거예요. 왜? 어차피 우리 우파 리더가 처음부터 끝까지 우파의 장점을 얘기하면요, 그때는 다 먹혀. 우파는요, 그냥 우파 자체가 정의이기 때문에 그 우파 리더가 쓰러지지만 않으면, 그 우파 리더가 제풀에 꺾이지만 않으면 우파의 논리가 무조건 맞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그냥 딱 생각했을 때, 그렇지. 경쟁을 해가지고 이긴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이지. 그리고 일반 시민들한테 자유를 빼는 건 나쁜 거지. 그리고 네가 뭔데, 언론이 뭔데 자꾸 여기서 네가 왜 정보를 호도해? 그리고 세금을 왜 이렇게 많이 걷어서 쓸데없이 이렇게 많이 써? 뭐 하나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가 끼울릴 일이 없잖아. 뭐 틀린 말이 없잖아. 근데 이 틀린 말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가지고 논리적으로 왜 못 이기냐고. 저는 그래가지고 그게 답답한 거예요. 왜 그걸 가지고 못 이기냐고. 왜 못 이기냐고. 윤 대통령도 솔직히 김건희 여사 그 특검 그것도 그냥 받아들이고 그럼 끝까지 한번 가보자 그래. 그래 이렇게 갔었던 게 더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냥 와이프가 물론 이제 괴롭고 하겠지만 트럼프 같으면은 뭐 솔직히 끝까지 안 받더라도 특검을 받든 안 받든 뭐 하더라도 끝까지 어떻게 보면 내가 이걸 버텨낼 수 있는 정신력 이게 필요한 거거든. 이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저는 물론 계엄을 하는 정신력도 대단한 거지만 아무튼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좀 시간이 좀 지나서 나중에 봅시다. 좀 모르겠어요. 지금은 워낙 지금 정권을 뺏겼기 때문에 솔직히 좋은 생각이 안 드네요. 그게 정권을 안 뺏겼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데 어떻게 좀 미치겠어요. 그것 때문에 정립이 안 돼. 솔직히 얘기하면 이 윤 대통령 계엄에 대해서는 이게 정권을 뺏기고 나니까 안 뺏겼을 때는 잘한 것 같았는데 정권을 뺏기고 나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조금 약간 좀 솔직히 본전 생각이 많이 드네요. 아무튼 지금 상황에서 제가 이제 곱씹어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모든 우파 정권 리더들이 솔직히 좀 약간 강인해 보이는 건 했지. 김영삼도 그렇고, MB도 그렇고, 박근혜도 그렇고, 사실 여기 칼 맞고 하면서 선거운동하고, MB도 보통 강한 사람이에요. 이승만, 박정희 말할 것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강자를 놓는 사람들이 우파의 리더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뭔가를 생각해 보면, 이제야 좀 어떻게 보면 무릎을 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왜? 워낙 집요하게 달려드니까, 좌파 언론들이. 미국 봐요. 장난 아니잖아. 트럼프 저거 진짜 어떻게 보면 미국 언론뿐만 아니라 유럽 언론들, 한국, 이런 데서까지도 막 욕을 하고, JTBC 이런 거 욕을 하고 그런 거 트럼프도 좀 웃길 것 같아. 야, 이제 하다 못해가지고, 저 끝에 있는 JTBC까지 나를 욕을 하냐? 이런 식으로 막 되겠지. 그러니까 이제는 우파 리더라는 것은 이 꼴을 뭐다? 그냥 정신력 이빠이, 정신력 최강, 전투력 최강인 사람만이 우파 리더가 될 수 있다. 그게 겉으로 이렇게 괴물처럼 생기지 않더라도 겉으로는 너무나 진짜 진짜 법 없이도 살게 생기셨든 뭐든 이 맷집 하나만큼은 정말 우파 리더는 좌파 리더를 완전히 두세 배 정도는 압도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이 지금 상태를 어떻게 보면 저는 정치적 진공 상태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리더가 없으니까 지금. 지금 우리한테 리더가 없잖아. 우파는 리더만 있으면 금방 일어날 텐데 그런 트럼프 같은 전투력 최강 우파가 없다 보니까 이게 우파라는 것은 우리가 굳이 모을 필요가 없어. 그냥 그게 성인이고 그게 정의야. 그게 정의라고. 이 사회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강자존이기 때문에 그 강해지기 위해서 나라도 강해져야 되고 우리나라 자체가 그래서 강해진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만약에 리더가 둘이 강하게 뭐하러 살아요. 돈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했어봐요. 대한민국 지금 아직 태국이지 국민 전체가 어쨌든 경쟁하고 계속 강자존이 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강해진 거지. 어떻게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요,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의 성장과 발전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으려면 이런 트럼프 같은 전투력 최강인 우파 리더가 나와야 된다. 저는 어떻게든 간에 그게 김문수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김문수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으면 김문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나와야 돼요. 예. 현실적인 제약이 좀 있긴 있잖아.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상태는 정치적 진공 상태다. 왜?
우파는 지금 리더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진영이에요. 좌파는요, 좌파 자체가 지들끼리 뭐 이렇게 리더 없어도 잘 모여 살아. 좌파야만큼 리더 필요 없는데요. 거기 어차피 연합이야. 우파는 정말 리더가 필요한 진영입니다. 우파야만큼 리더가 필요한 진영이 없어요. 그래서 우파의 리더는 하루빨리 지금 나타나야 된다. 정말 그 초인이 나타나길 바란다. 그 영웅이 나타나길 바란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영상을 올렸습니다.